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늘 마블 코믹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DC 코믹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마블 코믹스를 처음 접했어요. 완전 꼬맹이였을 때 스파이더맨 그 외국 코믹스 만화책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마블 코믹스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을 정말 좋아했고요. 그 이후로도 관심이 있을 때마다 스파이더맨 코믹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구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외국에 나갈 순 없으니까 어렸을 때 나이에 그러다가 한참 잊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마블 코믹스를 다시 언제 시작했냐면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블로그 활동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좋아했던 게 뭐였었지 생각하다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블 코믹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 물론 그전부터 영화는 나오기 시작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코믹스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하면서 코믹스를 조금씩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고 계속 이제 마블 코믹스를 보게 된 거죠. 물론 영어 실력이 막 뛰어나진 않아서 미국 문화, 약간 미국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스토리 라인 이런 것들을 주로 보면서 되게 재미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블 코믹스를 주로 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댓글도 그렇고 DC 코믹스를 한번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왜 DC 코믹스가 잘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찬히 공부를 좀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아마 여러분들도 DC 코믹스를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DC 코믹스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도 2011년도에 일어났었던 이벤트, 바로 뉴 OE라는 이벤트, 프라이머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바로 그 시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자, DC 코믹스는 2011년을 기준으로 완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뉴어스와 프라이머스로 나눠지는데요. 이 프라이머스가 바로 뉴 OE입니다. 네, 그 다양한 멀티버스가 존재하는데 가장 크게 분류하는 평형 세계가 바로 이 뉴어스와 프라이머스인데요.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오이는 2011년 DC 코믹스의 이벤트로 52개의 새로운 코믹스 시리즈가 1번 완전 처음 1번으로 다시 발매가 되면서 모든 것을 재정립했던 이벤트입니다. 완전 그냥 새로 다 갈아엎었어요. 2011년 9월 DC 코믹스는 통합하고 리런치를 하면서 일부 코믹스 시리즈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시리즈로 선보였고 52개의 타이틀을 단 각 1번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통합은 와일드스톤 프로덕션, DC 코믹스와 이렇게 통합된 코믹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버티고는 DC 코믹스 산하에 있는 성인 취향의 코믹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DC 유니버스를 재통합하는 것이 이 이벤트에 포함이 됩니다. 이 이벤트는 DC 유니버스 내에 52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 멀티버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게 코믹스 52라는 시리즈에서 출판이 되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뉴 OE라는 이름을 따왔고요. 첫 번째 웨이브에서 공개된 52개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션 코믹스 1번, 올스타 웨스턴 1번, 애니멀맨 1번, 아쿠아맨 1번, 배트걸 1번, 배트맨 1번, 배트맨 더 다크나이트 1번, 배트맨은 로빈 1번, 배트윙 1번, 배트우먼 1번, 버즈 오브 프레이 1번, 블랙호크스 1번, 블루비틀 1번, 캡틴 아톰 1번, 캐두먼 1번, DC 유니버스 프레젠츠 1번, 데스스트로크 1번, 데몬나이츠 1번, 디텍티브 코믹스 1번, 더 플래시 1번, 프랑켄슈타인 에이전트 오브 쉐이드 1번, 퓨리 오브 파이어스톰 뉴클리어맨 1번, 그린에로우 1번, 그린랜턴 1번, 그린랜턴 콥스 1번, 그린랜턴 뉴 가이언즈 1번, 그리프터 1번, 호크앤도브 1번,
아이 뱀파이어 1번, 저스티스 리그 1번, 저스티스 리그 다크 1번, 저스티스 리그 인터내셔널 1번, 리전 로스트 1번, 리전 오브 슈퍼 히어로즈 1번, 맨 오브 워 1번, 미스터 테레픽 1번, 나이트윙 1번, 오막 1번, 레드 후드 앤 더 아웃로우즈 1번, 레드 랜턴즈 1번, 레저렉션맨 1번, 세비지 호크맨 1번, 스태틱 쇼크 1번, 스톰워치 1번, 수어사이드 스쿼드 1번, 슈퍼보이 1번, 슈퍼걸 1번, 슈퍼맨 1번, 스왑프띵 1번, 틴타이탄스 1번, 부두 1번, 원더우먼 1번. 네, 이렇게 52개의 타이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웨이브를 시작으로 10번의 웨이브가 있었고요. 2016년 다음 이벤트였던 DC 리버스로 이어집니다. 이 플래시 포인트라는 코믹스가 있어요. 그 코믹스에서 뉴 오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세상을 이 플래시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활약하는 코믹스입니다. 제일 놀라웠던 건 원래 배트맨이었던 브루스 웨인이 어렸을 때 죽어 있었고, 희한하게도 그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웨인이 배트맨인 세상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원래 배트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마스 웨인이 플래시를 돕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요. 당연히 모든 캐릭터들이 각자의 그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스피드 포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수수께끼의 여성 판도라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요. 그게 바로 프라이머스 뉴 오이입니다. 이 플래시 포인트가 정말 재밌는 코믹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발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믹스를 보시면 정말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추합니다. 자, 뉴오이에서 많은 캐릭터들의 설정이 현대적으로 이제 바뀌었고, 몇몇 캐릭터들은 아예 처음부터 변경되고 디자인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한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코믹스의 판매 부수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뉴오이로 인해서 실제로 DC 코믹스의 점유율이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코믹스를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이벤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문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뀐 캐릭터도 있지만 원래 기존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간 캐릭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신작한다고 봤을 때 처음 입문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DC 코믹스의 점유율이 증가를 합니다. 2011년 그 점유율이 대폭 증가하면서 마블 코믹스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의 마블 코믹스가 1위였는데 DC 코믹스가 역전을 하죠. 물론 이게 52개의 시리즈가 처음 시작됐는데 모두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인기가 있는 코믹스를 위주로 이제 살아남았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인기가 없는 캐릭터인데 계속 코믹스를 만들어내는 건 회사에서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캐릭터들을 위주로 이제 코믹스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성공한 작품은 단연 배트맨이었고요. 아쿠아맨이나 원더우먼과 같은 캐릭터가 인기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DC 코믹스가 이제 입문하기 쉬워지면서 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2011년도 코믹스들을 조금 보시면 아마 그 다음부터 쭉 읽어가기가 되게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정발판으로 나온 코믹스들이 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믹스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기가 있는 코믹스들 위주로 정발판을 냈으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DC 코믹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뉴오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DC 코믹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매니아층 말고는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DC 유니버스에서 영화도 만들고 좀 다양한 캐릭터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독 인기가 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예전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다크나이트 정도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영화들은 그렇게 크게 와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요즘 최근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든가 버즈 오브 프레이로 이제 나왔던
마고로리가 연기했던 할리퀸 정도는 조금 더 뭔가 특색이 있고 약간 독특한 캐릭터성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지, 나머지 캐릭터는 그렇게 막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DC 코믹스를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걸렸기 때문에 DC 코믹스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왜 이거랑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주로 했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뉴어스, 프라이머스, 평형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그 앞에 건 버리더라도 2011년을 기준으로 코믹스를 조금 이해한다면 지금 등장하는 영화나 그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DC 코믹스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재밌더라고요, DC 코믹스도. 왜 매니아층들이 마블 코믹스보다 DC 코믹스를 좀 더 열광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조금 한 요 정도?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이런 컨텐츠도 가지고 올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